네, 디깅 어게인 시즌2 저널리즘 시네마. 오늘은 독립영화 특집입니다. 우리 뮤즈가 제안한 대로 독립영화 하면 다들 조금 잘 모르시거나 혹은 낯설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이게 전문가의 추천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문가. 그래서 오늘 방송과 다음 방송은 이제 독립영화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영화죠? 돌아가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매기는 2018년에 개봉한 이옥석 감독의 작품으로 마리아 사랑병원에서 찍힌 엑스레이 사진을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의 믿음과 의심을 다룬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 빅슬립은 2023년에 개봉했는데요. 김태훈 감독의 작품으로 집을 나와서 떠도는 기로에게 기영이 집을 내어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부산국제영화제 3관왕에 빛나는 영화죠. 오, 이런 거 좋아요. 우선 그러면 이제 빅슬립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우리 뮤즈가 추천해줬잖아요. 제목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관용적 표현인가요? 이게 원래 빅슬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외국에. 근데 그 소설에서는 의미하는 게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빅슬립이 통상적으로 영어권에서는 죽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대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김태훈 감독은 이거를 오히려 반대로 확장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실이 이 영화에서 보면은 기영과 기로 둘 다 현실이 되게 막막하고 거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그 상황 자체를. 근데 이 둘은 깊은 잠을 자면서 오히려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잠에서는 평온한 순간을 맞이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런 제목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태훈 감독이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술 강사 일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한테 왜 이렇게 잠만 자냐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그 밤에는 술 취한 아버지를 피해 다니느라서 집에서 잠을 못 잔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기인을 해서 이 주제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든 영화가 빅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로가 가정폭력의 음. 피해자로 등장하는 네. 것도 있겠네요. 그리고 포스터에 보면은 쉬 잠들지 못하는 밤, 당신을 위로할 깊고 따뜻한 잠이라고 워딩이 써 있는데, 그래서 잠이라는 게 여기서는 되게 편안함을 추구하고 정말 마음 심적으로 편안해져야 잘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기로 같은 경우에는 잠잘 곳이 없어요. 집에 가면 새아버지가 때리고 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저 죽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잠잘 곳을 맨날 찾아서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막 그 차들 이렇게 주차된 거 있으면 다 하나씩 이렇게 열어보고 혹시나 열려 있으면 자기가 잘라고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 이 기영이라는 인물과 만나는 게 평상 같은데 난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켜고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영 소유였는데, 그래서 뭐, 일어나라고, 너 이거 다 치우라고, 이거 뭐 난로 이런 거 전기세 너가 낼 거냐 이런 식으로 깨우면서 둘이 처음 만나게 되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는 쌍방 구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려나?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위태위태하게 지속되면서 그동안은 기로가 이 기영의 집에서 좀 잠자는 모습이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기영이 좀 따뜻한 햇살을 받고 이렇게 평화롭게 자고 있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잠이라는 게 정말 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편안한 상태에 이르는 거를 표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각자의 고민이나 뭐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즘에 되게 스트레스 뭐 수면 장애나 이런 걸 겪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를 보다가 계속 막 마음이 안 좋고 둘이 이제 위태위태하고 뭔가 현실도 안 좋은 상황에서 둘이 잠을 자는 상황을 보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우리 실제로 사람들도 그렇게 잠을 뒤척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잠으로 이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따뜻하긴 한데 저는 이 둘의 관계가 좀 연대긴 한데 정말 느슨한 연대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기영이 잠든 모습을 봐요. 근데 뭔가 뭐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슉 보고 다시 잔단 말이에요. 약간 둘은 그 정도의 사이. 약간 기영이 기로가 자는 모습을 봤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전혀 좀 개입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정도?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는 따뜻한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투박해요. 막 기로가 좀 다른 학교 밖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들이랑 어울리는데 그 사람들 질이 좀 안 좋고 막 그 기영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도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욕으로 대응한다던가 막 자기 화에 자기가 못 읽어가지고 욕을 엄청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방망이로 막 바닥을 막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마음 자체는 따뜻한 건 알겠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투박해서 이걸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러면 이게 영화고 어쨌든 두 사람이 쌍방구원으로 결말이 흘러갈 거라는 걸 모르는 관객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연대를 하고 있는 사이라고 느껴질까요? 근데 저는 아까 고독 씨가 뭐 이렇게 이불도 덮어주지도 않고 그냥 바람 보고 끝이다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았거든요. 너무 둘 다 서로에게 개입을 심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자는 모습을 보고 만약 이불을 덮어줬어. 그러면은 이제 심파상원 영화랑 다를 게 없다. 근데 독립영화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끝. 이게 뭔가 어느 정도 둘 사이에 거리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 선이 존재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는 이 기영과 기로가 서로 생판 모르는 남이었다가 뭐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리고 기영이가 기로한테 뭐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질문도 되게 최소한만 하고 별로 안 알고 싶어 하고 그냥 차라리. 근데 오히려 그게 기로한테는 배려로 느껴진 거죠. 그런 기영이의 면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둘이 좀 서로 너무 깊게 개입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그냥 살면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가 내 삶에 너무 깊게 개입하려고 하면 약간 요즘에는 거부감 들고 뭔가 그래서 오히려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 사회에 아직까지 그런 냉소적인 태도를 근데 또 그 따뜻함이 깔려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질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겪는 갈등이나 뭐 이렇다 할 사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느슨한 연대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구원하고 끝날 것 같진 않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로가 원래 속했던 그 탈가정 청소년 무리가 있는데 이 애들이 맨날 하는 게 사실 이게 뭐 도덕적이다 아니다를 따지지 않고 그냥 절도나 이런 거를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배고프고 먹을 거 없으니까 어디 들어가가지고 훔치고 그리고 당장 잘 데 없으니까 그냥 빈집 들어가서 자고 그냥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로를 이제 기영이가 자기 집에 재워주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로가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딱 봤는데 그 애들이 찾아온 거죠. 그 기영이의 집으로. 그래서 그 집에서 완전 뭐 먹고 자고 정말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정말 뭐 한 인원 5-6명이 몰려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이제 기영이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그렇게 여러 명 생판 모르는 남들이 그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좀 그때 신뢰관계가 깨졌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쫓아내요. 기로를 쫓아내는데 그 이후에 집에 가보니까 집에 막 다 쑥대밭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절도를 한 거죠. 기영의 집을 턴 거예요? 네.
아니 선을 지켜줬더니 왜 선을 넘어? 그래서 이제 기영이 경찰서에 도난 사건으로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둘 사이의 갈등이었죠. 저는 그 도난 신고를 한 장면도 기억에 남는 게 그 기영이 자신의 집에서 물건이 잃어버렸으니까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기로가 오게 되죠. 근데 기로는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영이는 다시 집에 가요. 근데 가는 길에 그 기로가 아빠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럼 기로는 아직 청소년이니까 보호자가 올 텐데 그럼 또 다시 아버지의 손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기로가. 그게 이제 기영이 딱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다시 경찰서로 뛰어가요, 이제. 다시 아빠에게 보내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이제 이미 기로는 아빠에게로 갔죠. 그래서 그 장면도 뭔가 기억에 남았어요. 약간 처음에 했던 거를 기억하고 어쨌든 자기 물건을 잃어버린 건데 그 와중에서도 기로를 생각해서 다시 경찰서에 가서 막 이제 아빠한테 갔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좀 약간 은은하게 마음이 따뜻해져. 그런 느낌. 사회복지사야 뭐야? 그러면 왜 두 분은 쌍방구원이라는 결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냥 기영이만 퍼준 거 아닌가? 기영이 어른이니까 그래야 한 어떤 사회적 의무라는 게 솔직히 있긴 하지만 저는 모든 어른이 모든 청소년에게 조금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물건 뺏겨, 집 내줘, 마음고생해. 그런데 어떻게 기로로부터 구원받았을까, 기영은? 왜냐면 기영이도 가족 내에 이제 가정사가 있거든요. 아픔이 있고 홀로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랑 이제 아픈 아버지는 따로 살고 이제 혼자 사는데 그리고 결혼도 못했어요. 미혼인데 그러니까 좀 외롭고 뭔가 적막함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 집에서.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그 식물을 키우거든요. 근데 그 식물을 키우는 게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키우던 식물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혼자 키워요. 화분에 물도 주고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좀 인간으로부터 느끼는 뭔가 소외감? 약간 사람들로부터 관계로부터 느끼는 회의감 이런 게 있던 것 같고 그래서 허전함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로가 좀 같이 옆에서 장난도 쳐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어떤 충족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영의 일터 자체도 조금 삭막하고 뭐 같이 회식을 한다고 해도 기영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적으로 친구라고 할 만한 관계가 그 작중에서는 딱히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제 기로가 집에 오게 됨으로 인해서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뭐 기로 밥도 챙겨주기도 하지만 기영이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기로가 이렇게 반겨준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이러고 되게 무뚝뚝한데 오셨어요? 이거밖에 안 왔는데 뭔가 따뜻해. 그래서 이제 기영이는 또 기로 먹으라고 막 양손에 또 이제 장을 봐가지고 오면은 기로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을까요? 이런 연대예요. 뭔가 유사 가족인 느낌. 기로가 기영이가 기로를 챙겨주면서 자기의 과거도 챙겨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자체도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식사라는 거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뭐 사실 냉장고 보면 뭐가 별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제 기로가 오니까 조금 더 챙겨 먹는 느낌. 누군가를 돌봐주는 행위가 결국 나의 어떤 결핍되어 있는 면을 메타적으로 돌봐준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종종 그 집에 계속 같이 살면서 나중에 갚아라. 너가 어른이 됐을 때 여기서 계속 있을 생각을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아빠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건지 네 인생을 주체적으로 해서 너가 해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갚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말에서 어떻게 이렇게 딱 그 둘이 어떻게 관계가 됐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뭔가 결국에는 기로도 자기 인생을 이제 점차 성인이 돼가니까
자기 인생을 살 거고 뭐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음. 올바르게 커서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고 뭔가 나중에 이제 아저씨 하면서 가끔씩 놀러 오고 뭔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로가 기영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기영의 집에서 잘 때는 그 갈등이 있기 전에는 그 살가정 다른 청소년들이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무리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영과 만나면서 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들과 이제 다른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원래 좀 같이 절도를 하다가 그리고 그들과 이제 같이 가다가 그리고 돌아가는 씬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과 좀 관계를 좀 단절하고 자기는 이제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영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택을 내린 것 자체도 좀 기영이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오히려 저렇게 아픔이 많은 청소년들이나 그런 애들한테 오히려 진짜 필요했던 건 차라리 기영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 기영이가 식물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로가 이렇게 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기영이 대신. 그래서 알려줘요. 어떻게 식물한테 물을 주는 건지. 근데 거기서 그 화분에 흙을 만져보고 젖어 있으면 그 물이 고여 있는 거니까 물을 더 주지 말라. 숨을 못 쉰다. 그런 말을 하고 그 흙이 말라있는 애한테는 생명력을 줘야 되니까 물을 준다. 대신 넘치지 않게 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의 그냥 그때 그 시절 청소년한테 필요한 거는 딱 어느 정도의 관심과 그냥 사랑?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뭔가 그게 더 오히려 변질돼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과한 경우도 있고 그냥 기영이처럼 딱 오늘 뭐 했어? 뭐 그냥 밥 좀 챙겨주고 이 정도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기로한테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기로의 그거를 상상해보면 항상 그렇게 어른들이 뭐 집 어디야, 뭐 부모님 어딨어 이렇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진실로 대답을 하면 다시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는 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을 거잖아요, 기로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밖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청소년한테는 어쨌든 그 결론이 계속 똑같이 내려지니까 다시 집으로 가는 걸로 가니까 그래서 더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러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뭔가를 변화를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물어봐 진짜 어른들은 약간 이런 심정이었겠네요. 근데 기영이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왜냐면 기영이도 똑같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뭐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짜증내면서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 집에서 좀 살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쉽게 나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으세요? 이제 가정을 좀 달리 해봅시다. 여자애라고 생각해봅시다. 기로처럼 남자애 말고. 근데 이게 어렵긴 해. 확실히. 그쵸? 나 이게 집으로 뭔가 보내면은 얘한테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흔쾌히 또 내 집을 내어주기엔 모르는 타인에게 또 영화 중간에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기로가 마음을 좀 나쁘게 먹으면 애가 막 친구들 뭐 여기서 뭐 좀 몇 개 훔칠까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서 또 뭐 저런 애들 거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원래 이제 기영이는 하룻밤만 자고 나가라 라고 했는데 이제 기로가 또 찾아오고 오늘도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냐라고 하는 것도 일단 한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책임을 어디까지인지를 되게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렵잖아요. 뭐 10일 자고 나가 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찾아오면은 명확하게 끊어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초은이라고 기영이랑 같이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가 있어요. 근데 그 동료랑 이제 가끔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유일하게 교류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기영이랑. 근데 초은이 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는 어딜 가든지 눈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욕먹을 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 딸한테.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딜 가든지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태도로 살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초은도 기영이가 이제
기로를 어떻게 보면 임보하잖아요. 임시보호하잖아요. 약간 미성숙한 존재를. 근데 저는 초은도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뭔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뭔가 기영이가 목격한다거나 이러면서 약간 미성숙한 존재, 기영의 주변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로 보였고, 이렇게 가족 안에서, 가정 내에서 이렇게 아픔을 하나씩 겪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그게 사회에 나갔을 때도 그대로 그게 보여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뭔가 가족 안에서 느끼는 상처나 이런 게 되게 크게 될 수도 있다, 나중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데도 어쨌든 계속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가정 내에서의 내가 겪은 이런저런 일들이. 근데 그걸 탓할 수 있는 나이는 한 20대 중반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뭐 이런 집에서 자라서 내가 이래 성격이 이래 나 눈치 잘 보고 위축 잘 되고 이게 통하는 건 한 25까지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구원은 셀프다 사실. 어떤 뭐 귀인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를 늘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렇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바람에 내가 이런 결함을 안고 있어가 너무 이제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면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누구는 화목한 가정에서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충분히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영이도 기로한테 약간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17이면은 너 이제 애가 아니다. 너 이제 앤데요? 맞아, 애긴 한데. 너 이제 그 정도면 다 컸으니까 이제 네 인생을 살아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때 뭐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기로가 약간 그때 좀 되게 사기가 북돋은 것 같은 느낌? 그때 약간 뭐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약간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약간 보였어요. 저는.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다음 작품인 매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매기는 진짜 키치한 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도 진짜 확실히 재밌다. 저는 일단 빅슬립을 먼저 봤었는데 빅슬립은 너무 리얼해서 그러니까 뭔가 극적이고 좀 아름답거나 너무 폭력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없이 욕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중간중간에 좀 멈추면서 봤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매기는 오히려 정말 대비되게 진짜 리얼하지 않다. 무슨 병원에 갑자기 환자가 한 명도 없을 때가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 판타지. 네, 그 간호복부터 현실에 진짜 뭐 60년대에 입었을 만한 간호복이랑 간호모자 같은 거부터 사람들의 캐릭터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게 완전 다 판타지여서 대비가 확 됐던 것 같아요. 저예산 영화니까 또 허용되는 약간 시적 허용처럼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오히려 그런 막 그 재개발 지역 뭐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재개발하는 시위를 평화적으로 뭐 여름 피서 온 것처럼 이제 막 튜브랑 수영복 입고. 이런 해놓은 그런 오히려 진짜 동화 같은 연출? 뭔가 그런 게 오히려 그 사회 현실을 좀 이제 한 번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육섭 감독의 영화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그 매기가 튀어오르잖아요. 말미에. 이제 그 주인공이 매기지.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그 싱크홀에 빠지는 순간 튀어오른단 말이죠. 그때 진짜 재밌다고 약간 짜릿했어요. 이렇게 의식 못하고 있었지만 얘가 화자였어를 비주얼적으로 알려준 느낌이어서 재밌었고 근데 이 영화가 결국에는 어떤 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의 큰 의심이 나오죠. 하나는 이 엑스레이 사진이 찍혔는데 좀 민망한 엑스레이 사진이 찍혔는데 이게 도대체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두고
왠지 특정 인물로 막 몰아가는 분위기고 본인도 막 난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의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남자가 그 노동 현장에서 반지를 잃어버려요. 근데 왠지 그거랑 너무 비슷한 디자인의 반지를 발가락에 끼고 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그냥 단정해버리죠. 저 새끼가 훔쳐갔어 이렇게. 그러고 뭐 얼마 주면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미 그 사람을 도둑으로 설정해놓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이 외에도 여러 크고 작은 의심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세요? 영화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셨는지 또 그 처음에 매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엑스레이 그 버튼을 눌러서 남의 사생활을 촬영한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게 찍힌 당사자에게만 그게 누구지 이러면서 관심이 있다. 약간 그게 전반적으로 뭔가 우리 사회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항상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결국엔 불법 촬영물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윤영 역할을 이제 이주영 배우가 맡았고 남자 주인공 역할을 구교환 배우가 맡았는데 이제 또 다른 이주영 동명이인의 배우가 이제 윤영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 남친의 전 여친인데 걔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다. 나 맞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윤영의 머릿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하고 뭘 해도 정말 사랑스러운 남자친구였는데 다 쎄하게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저도 그 표현 방식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처음 엑스레이 사진을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는 이 사진이 누구인지를 알고 보는데 이 윤영과 성원은 자기들일 거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단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거나 의심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떨 땐 사실이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래서 그게 좀 효과적이지 않았나. 저는 그 반지 사건 때도 저도 의심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진짜 그 발가락에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으면서 반지 어딨지? 빨리 찾아주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훔쳐갔어 이런 식으로 동료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너무하다. 진짜 정말 뻔뻔하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봤는데 막상 그 반지를 거의 강매하다시피 가지고 왔는데 자기 손에 안 맞았던 정말 그 발가락용 반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의심을 했는데 그게 또 깨지고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되게 의심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걸 강백 자체도 계속 깨닫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원이 데이트 폭력을 했는지를 윤영이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의심의 방향도 사실 이해는 가는데 좀 극단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죽이려고 했지! 막 이러고. 자전거로 이제 가는 길을 안내를 해주고 있었는데 거기 앞에 계단 있는 걸 말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이거 전날에 와가지고 나를 이제 계단으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시뮬레이션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원이가 윤영이한테 너 그거 소설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맞잖아요. 그래서 공감이 되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참 저도 같이 의심을 했다가 또 그게 풀어진다가 이게 영화 러닝타임 내내 반복이 돼서 참 효과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윤영의 의심이 너무 소설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물었는데 맞아 때렸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믿을 수가 없고 근데 그 성원이 때렸어 라고 답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대답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때렸어 라고 하는 게 정말 그냥 나 오늘 밥 먹었어 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저렇게 할 말인가? 저 정도로 가볍게 할 말인가? 그러면은 지금도 때렸다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상태까지도 저는 약간 그렇다기보다는 잘못한 걸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은데 그냥 고백하는 느낌? 그 여자친구가 물어보니까 그걸 차마 숨기기는 싫어서 그리고
그런 거를 오히려 현실에서는 감추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일면적으로 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예를 들어 싱크홀 이런 것도 되게 그 보행자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여기서 구교하는 그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일자리가 생겨서 막 기뻐가지고 막 춤도 추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단편적인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다 다면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그걸 관객들한테 좀 많이 느끼게 장치를 많이 심어두지 않았나. 저는 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성원이 무슨 소리야, 나 때린 적 없어, 어떻게 여자를 때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뭔가 전 여친의 계략이고 윤영이 이렇게 과한 소설 쓰는 의심을 했던 거고, 그냥 이 성원은 정말 착하고 막 순한 좀 어딘가 엉뚱하고 재밌는 그런 남자친구였어, 막 이럴 줄 알고 진짜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본 거예요, 극장에서. 이제 한 번 그 영화에서 성원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눈빛이나 이런 거를 다시 보고 싶은 거야. 그런 데이트 폭력의 전과? 그러니까 전적이 있다는 걸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좀 쎄함이 감지가 되려나 하고 다시 봤었거든요, 극장에서.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래 보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끔 이렇게 빤히 관객을 응시할 때가 있어요, 구교한 이 배우가. 이제 막 정면으로 카메라를 본다기보단 뭐 좀 생각하다 뭐 대사를 뱉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가방을 막 이상하게 걸쳐놓고 막 빨리 와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럴 때 보면 괜히 눈빛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인 나를 한 번 더 의심하고 막 괜히 되짚어보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어떤 기능도 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 전 여친이 왜 윤영에게 가서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제가 전 여친이어도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약간 그러니까- 연대? 연대.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으면 빨리 도망쳐라. 그리고 알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맞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윤영님도 뭐 홍은이한테 맞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라는 게 막 정말 일회성으로 때린 게 아니라 막 정말 자주 때렸다는 사람인 건데. 그쵸. 그러면은 저는 그 여성의 연대 알려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원이가 마지막에 나 아니야 라고 해도 저는 너무 찝찝하게 어차피 윤영은 의심의 싹이 피어났고 그러네. 그걸 그냥 끝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증거를 자기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의심의 싹이 피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헤어져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영화의 결말이 정해져 있었네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청년의 삶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불법 촬영 문제도 그렇지만 불법 촬영이랑 데이트 폭력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수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사귈 사람도 사실 그 가해자일 경우가 맞다. 사실 엠번방을 생각하면 아닐 경우보다는 그럴 경우가 그럴 더 경우가 많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가담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공유하고 소유하거나 아니면 보고 받거나 그런 식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식의 불안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디어에서는 안 다룬다는 거는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네. 다루는 효과를 낳으니까 그렇게 계속 불안을 안고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 자체도 현재 청년의 삶을 참 잘 그려냈다고 생각했어요. 보면서 윤영이 너무 불쌍한데 그 불쌍한 이유가 만약에 진짜 그 전 여친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폭력을 썼던 사람이구나 하고서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끊어내야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물어보고 이렇게 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부원장님한테 본인 병원 부원장님한테 막 상담하는 그런 것도 나와요. 맞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연인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관계들이 이미 사회에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영도 그거를 혼자 고민하고 막 밤에 잠도 못 자잖아요. 막 타투 보면서 막 전 여친 이름 찾고 이러는 거 보면서 너무 약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다. 약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렇게 혼자서 불안에 떨고 있을까? 두 영화 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뢰 문제? 선입견? 편견? 이런 거를 좀 재밌게 다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걸로 하고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